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그 해수부 시민지킴이단 남영민 단원의 그 발언이 있겠습니다. 청구서 누가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민 남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세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수부 이전을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에 당초 세종시가 우리가 설립되고 완성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 부처가 세종에 이렇게 모였고 해수부, 해양수산부 역시 그런 정신에 따라 여기에 설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책 결정은 시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해수부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농림부가 있고 기재부가 있고 또 환경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상호간에 협업을 해야지 시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행정은 비효율적이고 국민의 혈세는 낭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는 겁니다. 또 해수부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국가 균형 발전은 퇴보하고 또 시민과의 약속은 저버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장관, 당시 노무현 장관님이셨죠.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해수부 장관 시절에 해수부가 바다를 담당한다고 해서 바닷가로 보내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처 간 협업에서 나오고 협업하려면 바로 세종에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세종시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일부 시의원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종시가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고 안타깝습니다. 부산시 시의원입니까? 왜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을 못합니까? 왜 싫은 것을 싫다고 말을 못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충청도 분이시고 세종 시민이실 것인데 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얘기 나올 때 항상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저희 명함입니다. 보시면 태극기가 그려져 있죠. 이 태극기는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빨간색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파란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태극기는 말이죠. 1882년 박용호가 만든 태극기일 뿐입니다. 이 통합의 태극기입니다. 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은 세종입니다. 우리가 세종시를 명품 도시로 행동 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우린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또 나아가서 세종시민 모두가 통합을 보여줍시다. 충청의 결기를 보여줍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종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국민으로서 이번 해수부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의 결의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기자회견 낭독을 할 텐데 저희들이 이제 그 이번 행정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게 된 것은 사실 이제 변호사들의 많은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자문에 따라서 이것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영기 공주지역 행정 중심도시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복도시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16조에 심각한 위배되는 사항들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 이것을 저희는 이제 헌법소원을 통해서 명확히 좀 판단을 받기를 좀 원해서 우리가 이제 그 법률사무소 이제
그 변호인을 청구인 대리인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예, 거기에 따른 우리 결의문을 낭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두고 해수부 노조가 결국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하고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해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 타운홀 미팅을 통해 해수부뿐만 아니라 세종에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도 신속하게 이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시민들의 의견과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졸속 이전이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간과한 이전입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한 분석 자료에 의하면 해수부 공무원 850명, 유관기관 종사자 691명으로 봤을 때 해수부 이전으로 발생하는 생활경제 손실, 소비 지출 감소액은 연간 869억 원, 지방세 수입 감소 연간 30억 원, 부동산 손실 연간 254억 원에서 604억 원으로 연간 총 손실액이 1153억 원에서 1503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생활경제 및 재정 손실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생산 유발 감소 효과가 연간 1035억 원, 부가가치 유발 감소 효과가 연간 417억 원 뿐만 아니라 취업 유발 감소 효과도 연간 1066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해수부 이전은 상가 공실과 소상공인들의 최악의 폐업률을 자랑하는 세종 경제에 치명적이라 할 뿐만 아니라 자족 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정부 주도 도시가 자멸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여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세종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헌법적 권리에 반하는 해수부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통하여 법적인 판단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정부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중대한 공권력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이전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작용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정작용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치지 않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및 시행령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행복도시법은 2005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수도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을 위반한 위헌 결정 이후 세종시를 사실상 행정수도로 기능하게 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마련된 법률입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수도 이전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절충의 결과물이며 해수부가 이 법에 따라 세종시 이전 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이러한 헌법적 합의의 일환입니다. 이번 해수부를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것은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 국가의 중대한 헌법적 합의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부가 헌법적 합의를 훼손하면서까지 진행하고 있는 해수부 이전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헌법에 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헌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이전으로 인한 영업 환경 악화는 소상공인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공익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넘어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익적 목적으로 해수부 이전을 내세우지만 세종시 소상공인에게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없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헌법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한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에 반합니다. 해수부 이전은 세종시 내 상가 및 부동산 가치 하락, 임대 수입 감소 등 소상공인의 재산권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예측 가능한 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 방안 없이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적 재산권 보장 의무를 해태하는 것입니다. 셋째,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해수부 이전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추진되지만 특정 지역, 세종시의 소상공인들에게만 불합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불이익을 전가함으로써 다른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비교하여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합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 결정은 행정도시법 제16조 및 그 시행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이러한 위법한 행정작용은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해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본권 침해는 예측 가능하고 현재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세종시 소상공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입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과 세종 소재 소상공인 및 상가 소유주들은 헌법 소원을 통해 해수부 이전의 부당함에 대한 판결을 받고 해수부 이전 저지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7월 29일 해수부 시민지킴이단. 예, 그 청구서 단장님한테 전달을 해주시고요. 단장님께서 같이 들고 구호를 외치시면서 이제 헌법 가치 훼손하는 해수부 이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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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그 질의 한 번 더 할까요? 예, 한 번 더 구호를 해주시죠. 헌법 가치 훼손하는 해수부 이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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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네, 세종석 이경규 기자입니다. 그 세종 시민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는데요. 다만 이제 그 팩트 차원에서 좀 의심이 가는 게 있어서 좀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전문가에게 의뢰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인데 그 전문가가 누군지 좀 공개할 수 있나요? 지금 전문가를 토대로 분석한 것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계청 자료나 그리고 그 가구당 인원수 보통 이제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2.4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역 소득 통계 자료 그리고 행안부에서 나와 있는 지방세 통계 자료나 또 이제 한국은행 지역 산업 연관표 등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아, 그걸 분석하신 거예요? 네. 그거 누가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그 전문가들이 같이 지금 저희 시민지킴이단에서 같이 의뢰해서 그 분석한 자료입니다. 아니 그 이런 분석 작업을 한 분석 가공 작업을 한 그 전문가 이름 밝히기가 곤란한 거예요? 어떤 신분들을 가진 분인지? 신분을 여기서 밝혀야 되나요? 궁금해서. 네네, 자료에 의해서 자료의 우리가- 신뢰도 때문에 그래요? 네?
이 자료의 신뢰도 때문에 그래요. 자료의 신뢰도요. 제가 보충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저희 특집단에는 이것과 관련된 박사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두 분과 그리고 이제 그 박사들은 어떤 거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행정학 전공. 행정학이요? 예. 수학이나 통계학 쪽은 아닌 모양이네요.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통계청에 따른 자료들이 워낙에 잘 돼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토대로 해가지고 분석을 저희가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저기 이름 저기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페이지에 그 범죄적인 거 이렇게 위반했다 이렇게 나열을 이렇게 하셨는데 변호사 몇 분한테 자문 받으셨나요? 자문받은 변호사. 예. 몇 명? 예. 소송 청구 이제 대리 예. 변호사는 이제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저기 변호사 이제 김동국 변호사한테 좀 의뢰를 김동국이요. 한 분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른 분한테는 자문만 받았습니다. 지금 소송 청구는 이제 그 대리는 김동국 변호사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 두 번째 페이지하고 세 번째 페이지 이렇게 쭉 이렇게 기술하신 거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세종시에 지금 현재 와 있는 그 중앙부처하고 관련 기관들은 예전에 서울이나 과천, 경기도에 있던 기관들인데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그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서울과 과천, 경기도민들이 지금 똑같은 이런 헌법소송을 걸어도 가능하다는 논리네요. 변호사가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논리를 그렇게 지금 과천은 행정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세종시는 그 행정수도 특별법으로 행정수도 위헌 지정돼 판결 있는 나왔어요? 곳이죠. 네. 행정수도 위헌 판결 나왔다고 2004년도에. 예, 저기 행정수도가 아니죠 지금 현재 법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그래서 저희가 이 전문적이 아니라서 이거는 이제 변호사가 있었으면은 답변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역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으실 때 그 경기도민이나 과천 시민들이 이거 볼 수 있다는 제가 그런 얘기는 안 잠깐만 하셨어요? 말씀드릴게요. 예.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공공기관하고 국가기관은 좀 달리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세종시가 사실은 행정수도, 복합적인 행정수도로서 우리가 그런 정신에 따라 이렇게 마련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해양수산부를 모르겠습니다. 뭐 북극 항로 바다가 있다는 이유. 행정수도를 지향하지만 제가 2004년도 말씀하고 헌법재판소 있잖아요. 위헌 판결 말을 받은 행정수도가 아닌 말을 거예요. 끝나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을 끝나면 발언할 기회를 드릴게요. 네. 그런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했는데 지금 해양수산부가 이전됐는데 국가기관은 좀 공공기관하고 좀 달리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때는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환경부도 있어야 되고 기재부도 있어야 되고 국토부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마치 바다가 부산에 있다고 해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머지않아 문화가 아주 잘 이루어진 도시가 광주니까 문화체육관광부를 광주로 이전하자는 말이 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 정책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책 결정은 한 자리에 모여 있어야 됩니다. 집행은 나눠질 수가 있어요. 물론 공공기관이 별도로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국가기관이 나간다는 거는 제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네,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있던 기관이 나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지금 어떤 국가기관이 지금 부산으로 간다는 건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세종에 와가지고 자리가 매겨졌는데 이 국가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한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송수환이 되는데. 그 비슷한 맥락인데요. 비슷한 맥락인데 다르게 질문을 해보면 지금 세종시가 지금 미 2종 부처 5개가 있잖아요. 그 5개가 뭐 중에 다 오면 다 좋겠지만 해수부 가는 거 말고도 언젠가는 이 5개 부처가 다 와서 얘기하신 대로 직접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신행정수도법에 해수부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마음대로 옮기기 때문에 지금 헌법소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여기까지? 그러면 나머지 그 5개 부처는 이 신행정수도법에 없어요. 지금 그 기관이. 그러면 나중에 이 5부처가 세종으로 내려오려고 했을 때 이게 다 발목 잡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해 주시고요. 네. 하나만 더 할게요. 뭐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 해수부 노조 아까 이제 이 멘트에도 나왔는데 해수부 노조 그러니까 해수부 직원들을 대표하는 게 해수부 노조인데 그 노조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고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넘어갔어요. 당사자가 우선 괜찮다가 당사자인 해수부 직원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미 청사까지도 다 있고 그러는데 도리어 이거를 줄 건 주고 받을 거를 더 크게 받아오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여론주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 지금 어디 신문에 누구시죠? 예, 저기 죄송한데요. 네. 예, 우리 저기 간단하게 예, 저기 뭐야 우리 단장님 좀 단장님 답변. 줄 거는 주고 받을 앞에 거는 거부터 좀 받는다고. 얘기해 주실래요? 앞에 질문. 5개. 아, 5개. 그러니까 이거를 헌법소원으로 신문- 네네. 하면 함으로써 네네. 와야 되는 그 부처 5개도 지금 똑같이 그러면 이렇게 헌법소원이 걸릴 수 있거든요. 네네. 거기는 이제 5개가 명시되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2개 질문.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완성을 하기 위한 그 우리 세종시만의 그 절대절명의 그런 목표라는 게 있죠.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부처를 세종으로 가지고 내려왔고, 그렇게 내려온 거에서 지금 내려와서 해수부가 지금 활동을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네, 얼마 되지 않았죠. 이제 해수부 직원들도 이제 안착을 해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과 그 가정 생활과 아이들 학교까지 다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부산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저희가 시민적인 그런 이해로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 질문이 제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제가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잠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행안부가 내려올 때 같은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 행정도시법을 마찬가지로 나머지 5개 부처가 온다 그러면 법을 다시 개정을 해야죠. 그런 절차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헌법소원을 해버리면 헌법소원을 해수부 하나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소원을 해버리면 신행정수도법에는 미이전부터 5개가 지금 명시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해수부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시면 나중에 5개가 오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네, 제가 잠깐만 그러면 짧게만 답변 드릴게요.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우리 다른 기타 기관이 우리가 사실 2030년까지 그 행정수도가 완성을 지금 목표로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저희들이 우리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중학교도 다녀야 되고 고등학교도 다녀야 하고 대학교도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사실 여기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모르지만 세종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저희는 지금 세금을 많이 주고 혜택을 적게 받는 구조로 돼 있어요. 국가가 2030년까지 행정수도가 완성할 때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 세종 시민들이 통합해서 우리가 한번 보여줍시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행위에는 흙과 또 밝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나가는데 누가 때렸다고 해서 아프다는 말도 못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답변을 해야 되니까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아니 제가 답변해서 해요. 여기까지 두 번째 질문 답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 다음 질문이 어떤? 다른 부처. 다른 부처도 또 이렇게 요구해야 되지 않나? 그거는 저희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다음 차기에 그런 그 다른 부처도 내려가야 된다는 상황이 된다면 또 똑같이 저희는 헌법소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개인적인 건데 한번 네. 여기 분위기랑은 다른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뭐 청사 이전부터 해갖고 일사천리로 뭐 12월까지 뭐 한다 해서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정치적으로 얻을 거보다는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는 아니 저기 그걸 뭐냐면요,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 우리는요, 우리 시민으로서 주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을 하는 것이지 그걸 기울은 운동장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 들어갑니까? 다 없애버려야죠. 그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의견은 다양하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저희들 어떤 의견에도 일부 공감하시죠? 예. 일부가 네, 아니고 예. 완전히 공감하십니까? 아니, 완전히 알았습니다. 아직 제 질문이 안 끝나는데 그 박윤경 지킴이 단장님 네. 이거에서 이것저것 정치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네. 다음에 보람동 시의원 출마하십니까? 그런 얘기는 여기 할 부분이 지금 아니고 왜 지금 공무원과 관련 이 없는 기자회견에서 것만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네,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해수부 지킴이단이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세종시의 해수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를 그대로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게 절대절명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여기에 자꾸 정치적인 그런 프레임을 자꾸 씌우시려고 하시는 거는 저는 잘못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밝히시면 정확해져서 좋거든요. 그거를 왜 지금 여기서 그건 밝혀야지? 질문하지 마십시오. 네. 네. 전 이상 예, 안녕하십니까. 내외일보 김주환입니다. 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해수부 지킴이 이래서 상당히 그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인지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 해수부 지킴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시며 네. 이게 범시민적으로다가 이게 펼쳐져야 될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부 이제 몇몇 그 해수부 지킴이 단 해가고 이렇게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과연 이 상황이 중앙정부 또는 이재명 그 대통령한테까지 어떤 압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느낄 수 있을까요? 그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지금 현재 그 해수부 지킴이단은 50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 그 나성동에서 한번 집회를 했을 때도 그때도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전체 저희가 세종 시민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주시지만 그분들이 전체 해수부 지킴이 단으로 소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세종 시민분들을 대표해서 해수부 이전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종시가 지금 아이러니하게 네.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많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공무원들은 사실 중앙정부라든가 이제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앞서 기자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바에 따르면 그 해수부 그 노조가 이미 맨 처음에는 뭐 삭발까지 하고 뭐 막 이러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저기에 따르겠다라는 식으로다가 지금 간 거예요. 네, 네. 그럼 과연 해수부 지킴이 이런 그 작은 소규모의 집단 행동으로서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이 지금 의문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수부 지킴이단에는 50명이 소속이 되어 있지만 저희 뒤에는 세종 시민과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금 해수부 노조가 뭐 그 대통령의 의견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시민들이 이렇게 나서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노조뿐만이 아니라 세종시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우리 단장님 네. 말씀 중에 네. 지금 말씀을 굉장히 지금 잘못하시고 계시는데 해수부 노조에서 이재명 그 대통령 그 상황에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왜 시민이 나서느냐 이게 아니고요. 네. 그거는 지금 굉장히 오해를 하신 거고 작은 소규모의 해수부 지킴이단이 네. 과연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세종 시민으로서 이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명확하게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네. 네. 송경환 기자님. 예. 예, 권유수장님을 존경합니다. 네. 어제 네. 그 임채성 의장이 네. 1주년 그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네. 그때 발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이 해수부 관련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권혁 의원 네. 의장은 그 자기 정당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 이렇게 해수부 반대하는 거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 발언이라든지 또 이제 뭐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생각이라고 하면서 인천에 가는 것도 긍정적인 그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이런 발언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처음 들으셨다고 하면 여쭙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 해수부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시의회 모 의원님께서 뭐 다 가지려고 하면 뭐 너무 배가 부르지 않겠냐 뭐 이런 뜻의 그 발언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의도에서 나온 발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분이 진정한 세종시 시민이라면 세종시를
세종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시의원이라면 당과 정략을 떠나서 세종시를 지키기 위한 발언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채성 의원 의장님이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공무원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겠죠. 예, 그거는 뭐 절대절명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저희는 세종 시민으로서 저희의 입장을 주장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세종시 시민을 대변을 하기 위한 세종시 시의회라면 세종시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기자회견을 좀 마치고요. 끝까지 주신 기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